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난 서연이야. 33. 그리고 내겐 남들이 이해 못할 비밀이 있어. 난 남들 앞에 내 몸을 드러내는 게 좋아.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이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긴장감이 날 미치게 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하지만 점점 그 자극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난 선을 넘어버렸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 여름이었고 난 아주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바람이 불면 얇은 천이 몸에 달라붙었고 난 그 감각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였어. 내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슬쩍 내 다리를 보는 걸 느꼈어.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들킬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어. 그날 이후로 난 점점 더 위험한 짓을 하게 됐어.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러 문을 반쯤 열어두거나 속옷을 입지 않고 몸의 윤곽이 드러나게 입었어. 그러다 어떤 날은 아예 더 대담하게 행동했지. 가슴 부분이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숙일 때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 하지만 이런 위험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간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어.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소주를 몇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실수로 핸드폰을 두고 나왔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팀장님이 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문제는 그 안에 내 사진들이 있었단 거야. 아무도 모르게 찍어둔 내 은밀한 사진들.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날 쳐다봤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서연 씨,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난 숨이 턱 막혔어. 우린 조용한 회의실로 갔고 팀장님은 핸드폰을 내 앞에 밀었어. 이거 일부러 남한테 보이려고 찍은 거야? 그 눈빛에서 난 두 가지를 읽었어. 경멸. 그리고 흥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난 대답을 해야 했어. 근데 그 순간 팀장님의 손이 내 허벅지를 스쳤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손길에 몸이 움찔했어. 그날 이후로 팀장님은 나를 부를 때마다 미묘한 눈빛을 보냈어. 난 피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못했어.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지.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곳으로 흘러갔어. 그리고 결국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난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팀장님과 함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내 약혼자였어. 약혼자 민석이는 문 앞에 그대로 얼어붙었어. 그 눈빛, 그 표정, 그 순간 난 숨도 쉴 수 없었어. 내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 그는 날 혐오하고 있었어. 팀장님은 황급히 몸을 떼고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말했어. 이건 오해야. 하지만 민석이의 시선은 내게 박혀 있었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 난 뭐라도 말해야 했어. 어떻게든 변명해야 했는데 내 입에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 민석이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어.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 난 그를 속였어.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난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는 거야. 들킨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 그 짜릿함이 날 더 미치게 만들었어. 민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천천히 등을 돌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
민석이는 연락을 끊었어.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고 그의 부모님에게서 모욕적인 전화까지 받았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 누군가 우리가 그날 회의실에서 함께 있는 걸 봤고 곧바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서연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줄래요? 결국 난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 했어. 모든 걸 잃었는데 이상하게도 난 완전히 후회하고 있진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더 위험한 쪽으로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거야. 회사를 그만두고 난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 휴대폰은 꺼놨고 창문도 닫아버렸어.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였어. 그 한 줄이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왜인지 자유로웠어. 몇 주가 지나고 난 결국 집을 나섰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웠거든.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날 밤, 난 강남의 한 바바로 갔어. 분위기 좋은 라운지 바였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칵테일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난 일부러 몸에 달라붙는 블랙 드레스를 입었어. 깊게 파인 넥라인,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트임. 속옷은 당연히 입지 않았지. 바에 앉아 마티니를 한 잔 주문했어. 그리고 일부러 다리를 꼬았어. 마주 앉아있던 남자의 시선이 내 허벅지를 훑는 걸 느꼈지.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혼자 오셨어요?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 그는 내 옆자리로 다가왔고 난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쳐다봤어. 날카로운 턱선, 날 보는 눈빛에서 욕망이 그대로 느껴졌어. 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응. 그냥 기분 전환하러 왔어. 그럼 내가 같이 해도 될까요? 그 남자는 이미 내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술잔을 들어 건배를 했지. 난 그런 자신감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끌렸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해요. 근데 그런 거 궁금해요?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어.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 척한 건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난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손가락 끝을 움직여 그 감촉을 따라갔지. 아니, 별로. 난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고 일부러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드레스 넥라인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 난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어. 이런 곳 자주 와요? 가끔. 기분이 내키면. 오늘은 기분이 많이 내킨 날인가 보네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 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살짝 넘겼어. 그럴지도. 술이 몇 잔 더 오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어. 그는 어느 순간 내 허벅지를 스쳤어. 그 손길이 너무 노골적이었지만 난 밀어내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지.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가 낮게 속삭였어. 난 살짝 웃으며 물었어.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어. 오늘 밤 난 또 한 번 선을 넘을 거란 걸.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지. 난 이미 무너졌고 망가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 그렇게 난 그와 함께 발을 나섰어.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어. 그가 내 허리를 감싸며 내 귀에 속삭였어. 호텔이 바로 근처인데. 난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어. 그리고 내 손가락 끝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살짝 만졌어. 좋아. 가자. 내 목소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 그렇게 난 또다시 위험한 길로 발을 들여놓았어. 호텔로 가는 길,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흥분 때문이었어. 나는 이제 선을 넘는 게 두렵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선을 넘을 때마다 더 깊은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 늦은 시간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어. 아니, 사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그게 나를 더 자극하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는 프런트에 가서 익숙한 듯 방을 잡았어. 그리고 내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내 허리를 감아 당겼어.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돌이킬 수 있어. 그 말에 난 피식 웃었어.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어. 이건 마치 더 깊이 빠지고 싶다는 갈망 같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나를 벽으로 밀었어.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 난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어. 미쳤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 난 그 말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미쳐가고 싶었어. 그렇게 우린 밤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 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도로 위로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어. 다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난 아니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 생각이 많아 보여.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 아니, 그냥 기분이 좋네.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웃었어. 우리 또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또다시 욕망이 꿈틀거렸어. 난 이미 망가졌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 더 망가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응, 아마도. 난 그렇게 대답하며 그의 품에 안겼어.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어. 이제 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난 애초에 끝낼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 남자, 재훈. 그는 날 탐험하듯 다뤘어. 그리고 난 그의 시선과 손길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그 뒤로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 낮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났어.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내 다리 위를 천천히 타고 올라갔어. 난 일부러 컵을 들어 마시는 척하며 몸을 살짝 기울였지. 오늘따라 더 도발적인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난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렸어. 우리 사이에는 커피잔과 작은 디저트 접시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이 굳었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너무나도 익숙한 향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거기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어. 민석이었어.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뜻밖이었어. 오랜만이네. 민석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섰어.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반대 손에는 서류가 끼워져 있었어.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난 알았어. 그의 눈빛이 전혀 다르다는 걸. 오랜만이네. 난 애써 태어난 척했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재훈이 가만히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 아는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어. 마치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 난 입술을 꾹 깨물었어. 응, 예전에 알던 사람. 예전이라. 민석이가 낮게 중얼거렸어.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옷차림을 스치고 지나갔어. 오늘 난 원래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어.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 깊게 파인 넥라인. 그의 시선이 날 훑고 지나가는 순간 난 이상하게도 몸이 움찔했어.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 솟구쳤어. 수치심. 한때 나를 사랑했던 남자의 눈빛에서 난 지금의 내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 나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어. 난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응, 나야 뭐. 넌? 난 그냥 똑같이 살지. 그의 말은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선명했어. 그는 날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난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 민석이는 그 후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페를 나갔어. 그가 떠난 후 재훈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흥미로운 남자네.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정말로 후퇴할 길은 없어 보였어. 그날 이후로 민석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었어.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선 이상한 감정이 계속 날 뒤흔들었어. 그게 후회인지 상실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인지조차 모르겠었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 나는 멈추지 못한다는 거. 며칠 후 재훈이 내게 연락을 해왔어. 마이너스 내가 재밌는 곳을 하나 알게 됐는데 같이 가볼래? 재훈이 말하는 재밌는 곳이라는 게 뻔했어. 난 이미 충분히 많은 선을 넘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난 거절하지 않았어. 오히려 궁금했어. 도대체 이번엔 어떤 위험한 문을 열게 될지.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 한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서 만났어. 간판도 없는 곳이었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 어두운 조명, 은밀한 분위기.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사이엔 익숙한 시선들이 엉켜 있었어.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내가 낮게 물었어.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곳이지. 그의 손길이 조금 더 깊어졌어. 그리고 난 그 순간 깨달았어. 난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는 걸. 그런데 난 후회되지 않았어.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걸 느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 그곳엔 민석이가 서 있었어. 그리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 눈빛 속엔 실망도 분노도 없었어. 대신 그 눈빛 속에서 나와 같은 갈망을 봤어.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아니, 어쩌면 더 깊이 가라앉고 싶다는 욕망이었을지도 몰라. 민석이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예전처럼 따뜻한 시선도 분노 어린 표정도 아니었어. 그저 탐색하는 듯한 낯설고도 기묘한 눈빛. 난 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바로 앞에서 멈춰 섰어. 오랜만이네, 서연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 난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러게. 여긴 웬일이야?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 마치 우리가 평범한 곳에서 마주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재훈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개입했어. 아는 사이인가 봐요? 민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아주 잘 알지.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재훈은 의식적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거리를 좁혔고 민석이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난 또다시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 분명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였는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다시 얽히고 있었어. 괜찮다면 같이 한잔할까? 민석이가 낮게 물었어. 난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 좋아.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나눴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뿐이었어. 내 앞에 앉은 두 남자는 전혀 다른 색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난 그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 이건 절대 평범하게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고 이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른 채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어쩌면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 술이 몇 잔 더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어. 민석이는 예전과 달랐어. 더 이상 날 원망하는 것도 추궁하는 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그는 흥미롭다는 듯 날 지켜보고 있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의 질문에 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잘 지내. 뭐, 나름대로. 그래 보이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비웠어.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재훈을 바라봤어. 너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재훈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에 손을 올렸어. 그냥 서로 잘 맞아서. 그 대답에 민석이는 가볍게 웃었어. 그래. 서연이가 잘 맞는 상대를 찾은 것 같네. 그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어. 난 그걸 모를 리 없었어.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 그럼 너도 잘 맞는 상대 찾았어? 내가 되묻자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웃었어. 그럴지도. 근데 재밌네. 뭐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쳤다는 게.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민석이는 내가 여기 있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런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타났어. 왜?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난 입을 다물었어.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 그리고 난 알았어.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린 다시 얽혔고 이 관계는 앞으로 더 깊어질 거야. 어떤 형태로든.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어. 그래서 난 선택했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기로.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